2005년 10월 3일 개천절 오후 5시 41분께 경북 상주시 계산동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상주자전거 축제 행사의 하나인 MBC 가요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던 시민 11명이 압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1959년 7월 17일 부산공설운동장에서 부산시민위안회 밤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소낙비를 피하려다 4만여 명의 시민이 서로 앞다투어 출입문으로 빠져나가려다 67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있었는데 46년이 흐른 이날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과 어린이들은 서른도, 태진아 등 트로트 가수들과 휘성, 파란 등 좋아하는 가수들을 앞자리에서 보기 위해 출입구 앞에 서 있다가 순식간에 밀려 넘어졌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10여 분간 계속 밀어붙이면서 마구 밟고 지나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가요 콘서트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제3회 상주자전거 축제의 마지막 날 행사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날 운동장 밖에는 MBC 가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1만여 명이 모여 있었으며 사고가 난 출입구인 직산문 앞에 5천여 명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장 문을 들어서면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신나는 공연을 구경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방청을 위해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앞다퉈 들어가려다 참사가 일어났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다. 이번 참사는 행사 주최 측과 경찰이 안전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를 주관한 국제문화진흥협회 측은 2만여 명이 몰릴 것에 대비해 스탠드에 1만 개, 잔디밭에 1만 개 등 모두 2만 개의 좌석을 마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닉스 커뮤니케이션스로부터 경비, 경호 용역을 받은 K경호업체는 사고 당일인 10월 3일 5천여 명이 몰렸던 상주 시민운동장 직산문 안쪽에 4명, 바깥쪽에 4명 등 겨우 8명의 전문 직원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경찰 15명과 해병전호회와 모범 운전자회 관계자 70여 명은 행사장 외곽에서 교통정리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4개문 가운데 직산문을 경기장 바깥으로 열었으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철제 문이 안쪽으로 휘어졌고 선두에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게다가 일부 10대들의 극성과 내빈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된 본부석 출입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가족들을 먼저 입장시킨 점도 방청객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동도 질서를 흐트린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운동장 주변에는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국제문화진흥협회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아르바이트생 80명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20명, 경찰 20여 명 등이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80여 명은 협회 등에서 위촉한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린 전국 MTB 자전거 축제 현장에서 경비를 서다 뒤늦게 상주시민운동장으로 투입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경찰과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은 주로 귀빈들의 안전 문제에만 신경을 써 시민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큰 허점을 드러냈다. 협회 등은 출연진의 안전만을 감안 무대와 비교적 거리가 먼 직산문 단 한 곳만을 개방키로 한 것이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인파가 직산문 앞으로 몰리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의 책임은 1차적으로 상주시와 경찰에 있다. 이날 행사는 입장권이 없는 선착순 자리잡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엄청난 인파가 상주 시민운동장 주변으로 몰려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많았다. 특히 협회 박춘희 39부장은 오늘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 안전사고를 우려해 오늘 행사에 경찰 병력 230여 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부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으나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사고 목격자들은 전문 공연 진행 요원이 거의 배치되지 않은 데다 경관들도 교통질서에만 주로 투입됐고 관람 인파들에 대한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콘서트만 책임졌다고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상주 시민들이 MBC의 가요 콘서트라는 이름을 보고 행사장을 찾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녹화 중 대형 참사를 빚은 MBC 가요 콘서트는 성인 취향의 음악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을 겨냥해 트로트 가수들을 초대, 라이브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녹화에는 트로트 가수 현철, 태진아, 최진희, 장윤정, 서른도와 함께 신세대 가수 휘성, 파란, LPG, SS501 등이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날 출연 예정 가수였던 태진아는 리허설을 끝내고 저녁을 먹은 후 차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공연장으로 앰뷸런스가 들어갔다. 보통 공연장에는 늘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 사고가 났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마음이 무겁고 희생자들이 걱정된다며 희생자 위로금으로 1,000만 원 희사의사를 밝혔다. 가수 휘성 측 역시 리허설이 끝나고 가수들은 차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니 해병전호회 회원들이 쓰러진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누르는 등 응급처치 중이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가수 장윤정 측은 처음엔 두세 명이 다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역방송을 듣고 큰 사고임을 깨달았다. 당시 연예인들은 리허설이 끝나고 쉬고 있어 다친 가수들은 없다고 밝혔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서 지역 주민의 80%가 몰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상주 시민운동장 주변에는 구금 요원마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당국은 상주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상주 시민운동장 주변에 구급차 한 대와 펌프차 한 대를 배치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오후 5시 40분께는 이미 수천 명의 관람객이 운집했음에도 구조 인력은 전혀 배치돼 있지 않아 대부분 노약자들인 사상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어지럽게 널린 신발과 과일 등이 나뒹굴어 참혹했던 사고 당시를 짐작케 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북도는 김용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반을 편성, 상주시에 급파했다. 이에 앞서 상주시는 시군청의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MBC도 사고와 관련 이날 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MBC는 최근 잇단 악재로 충격에 휩싸였으며 최문순 MBC 사장, 김금수 상주시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수 상주시장도 10월 4일 주최측 협회 대표는 내 인척이라고 확인했으며 주최측 대표인 김모 65씨는 김 시장의 매제로 알려졌다. 이 협회는 지난 3월 조직된 뒤 축제 한 달 전인 8월에 공연기획 자회사를 설립, 공연 대행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자전거 축제를 위해 급조됐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난 상주 시민운동장의 직3문은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경사로가 있어 충분히 사고가 예견되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출입문을 개방한 것이 화근이었다며 향후 있을 여타 행사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축제 행사를 주최한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김모 65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축제 개최와 관련 상주시와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준비를 총괄해 감독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참사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다. 또 행사 주최 측은 대규모 공연을 개최할 경우 유사시 대피 계획 등 재해 대책을 사전에 마련,
소방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공연법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들은 상주 성모병원과 상주 적십자병원에 분산 안치됐고 부상자는 상주 적십자병원에 28명, 상주 성모병원에 22명이 이송됐다. 상주 소방서는 사고가 발생하자 12대의 구급 차량과 구조 인력을 긴급 투입해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이날 사고에선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피해가 컸다. 윤석열 정권은 찌질하기가 극치에 달한다. 윤석열의 찌질함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먼저 2022년 11월 10일 대통령실은 11일에서 16일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기자를 상대로 전례 없는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탑승 불가 이유는 편파 방송이다. 취재 위축을 넘어서 노골적인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말 찌질하고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일을 저질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부부의 자가용입니까? 자가용도 아닌 대통령 전용기에 누구 기자 마음에 안 든다고 타라 마라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뭘 기대하는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찌질해서 대외적으로 창피한 나라가 되었다. 바이든 막말도 사과하면 끝나리를 이런 형국까지 저지르는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사이 나눈 필담 웃기고 있네. 파문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국민 15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처참하게 다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이 국민이 보는 생중계 장면에서 낄낄대고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나눈 김은혜. 정말 이 정권은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컨트롤 타워는 붕괴됐다. 느닷없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시작돼 강릉 낙탄 사고 때는 시민들이 밤새도록 덜덜 떨게 만들었고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도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됐음을 낱낱이 보여줬다. 급기야 지난 10월 29일에는 대통령실 호위에 집중된 공권력의 외면 속에서 우리 꽃다운 청춘들은 156명이나 처참히 압사당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일이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현재 대민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본다. 무책임, 무능력, 무지막지한 산무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참아야 하는지 참담하기만 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모독이라며 대통령이 이 비속어들이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다. 국감 자리에서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니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인 거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해명을 듣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로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직원들을 회유, 종용해 삭제하게 한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월 11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이 이날 낮 12시 45분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비공개 회의 영상에 따르면 회의 도중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경찰의 책임 회피성 보고를 질타했다. 최종 책임자는 자기이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경찰만 혼내고 있는 뻔뻔함과 지질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모든 책임을 일선의 경찰과 소방관에게 물으려 한다. 정말 찌질하고 뻔뻔하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